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킬링 캠프 닥터 스탁 시즌2.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유리나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의 이야기 나누러 닥터 스탁 시즌2 오시면 되겠습니다. 너튜브의 이데일리 TV 검색해서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이데일리온 우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원포인트 레슨 강의부터 다양한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성현 주식 닥터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방법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자,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 실행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 TV 화면 지금 보이는 오른쪽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폰 상단에 나오는 웹사이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참여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입력하신 후 5%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단문으로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 그곳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5%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빨간맛 수익률, 저는 그 비법이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수익 자리 검색식을 지금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세 글자를 꼭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부터 또 깜짝 상품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력주 매매 전략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세력주가 뭔가요? 그건 또 어떻게 매매하는 건가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3772로 5%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세력주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저희가 보내드릴 텐데요. 50분이나 저희가 선물 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샵 3772로 5%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목요일 주식 닥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별화된 전략으로 성공 투자를 이끈다. 우성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먼저 점검해보고 또 전문가님과는 자세하게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시면 또 간밤에 미국 또 CPI 지수 발표 나타났죠. 예상보다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오게 되면서 간밤 미증시가 또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1%, 나스닥은 2%로 더 껑충, S&P 500 지수도 2%대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네요. 이런 분위기는 우리 시장에도 전달된 움직임을 보였죠. 장 초반부터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고가까지 오늘 종가까지도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코스피의 흐름 점검해 보시면 오전장 대비해가지고 오후장에는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됩니다. 하루 만에 다시 한번 2,500선 돌파 시원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랠리가 이어질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수급 동향 점검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1%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기관에서 4,670억 원가량 매수세가 나타났고요. 외국인도 사들이는 움직임 집계됐습니다. 코스닥도 점검해 보시죠. 살펴보시면 장 초반 고가 대비 상승폭은 소폭 둔화가 됐지만 고가 부근에서 오늘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832포인트 선 안착 그리고 1%대 강세로 거래 마감됩니다. 수급 동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쌍끌이 매수세는 코스닥도 들어왔는데요. 기관 안에서 강하게 러브콜 들어왔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징 중 크게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요즘 에너지 관련주들 잘 보셔야겠어요. 수소주가 그 주인공인데요.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 수소법에 대한 이제 수혜감도 있을 거다. 여러 가지 겹포제들이 겹치게 되면서 두산 퓨얼셀 그룹주, 우선주와 본주 모두 다 우르르 올라갔고요. 상하 프로테크도 오늘 강세 보이면서 거래 마칩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아무래도 철강주 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다시금 좀 봐야 되는 시점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철강 관련해서는 미국 대만 봉쇄 보복으로 중국 관세를 철폐한다라는 또 이야기들 재고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국내 철강주들 수혜받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건데요. 금강 철강은 20%대, 문배 철강 그리고 하이스텍 오늘 또 무거운 철강주들이 잘 가는 움직임들 확인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점검해 봤다면요.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나눠봐야겠죠. 전문가님께 일단 오늘 시장이 좀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은 뉴욕 증시가 강하게 오르면서 우리나라도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쵸. 다만 조금 아쉽게 좀 마감이 되기는 했는데요. 일단 어제 잠을 좀 못 주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미국의 CPI 발표, 7월 CPI 발표가 9시 30분경에 나오면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헤드라인 CPI가 예상치 8.7%를 밑도는 8.5%로 나왔고 MOM으로도 전달 대비도 상승이 없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해석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근원, 이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보다는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치 6.1%로 전월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것보다 하회하는 5.9%로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정점 기대감,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아침장에는 갭상승을 크게 하면서 일단은 어제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전 고점, 직전 고점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돌파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못 미치는 수준에서 오늘 마감이 돼서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트 흐름상으로 좀 보자면은 나스닥 지수를 좀 보면은 올해 1월부터 작년 12월 1월부터 하락 추세에서 지금 벗어나면서 오히려 121선 6개월 장기 이평선을 살짝 돌파하고 주가도 추세선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온 상태를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아쉽게도 코스피도 코스닥도 아직 추세선을 완전하게 돌려놓지 못하고 미국 증시와는 좀 다르게 아직 추세선 돌파 못한 61선 지금 회복만 좀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조금 더 이번 주 내일 이제 하루 거래가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강한 반등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인플레이션 이제 감축 법안 통과 기대감으로 이제 상원에서는 통과를 됐고 하원이 이제 하루 남은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관련주들 수혜주들로 엮여 있는 지금 태양광 또 오늘 수소 관련주가 또 한번 강하게 힘차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에너지 관련주들 이제 풍력과 태양광, 수소로 이어지는 이런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풍력과 태양, 순환매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깜짝 상품도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력주 매매 전략 경험해보고 싶다. 세력주가 뭔가, 어떻게 좀 매매하는 건가 궁금하시죠? 자, 그러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37715 우프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3일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분 저희 선물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샵 3772 우프로 세 글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마감장에서 돋보였던 또 핵심 업종과 종목들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인플레 감축법 통과가 좀 임박됐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이요. 주가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보시면 원래는 사실은 상장 초기 60만 원 가까이 올랐던 게 약 3개월 만에 또 35만 원까지 주저앉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 건가 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오히려 이럴 때 좀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신규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상장 이후에 상장 당일날 정말 따상일 가냐 못 가냐 이런 것들로 말이 많았던 종목이긴 한데 단기간에 며칠 상승 이후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많이 빠지면서 35만 2천 원 저점을 7월 4일날 찍고는 지금 우상향 하락세를 좀 마치고 있는 우상향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하락권에서도 이런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고 5일선도 지금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그리고 상장 이후로 이렇게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었던 이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는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성장성이 있고 기업 실적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최근에 연기금과 지금 외국인 기관의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7월 중순 이후로는 계속해서 연속된 수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매매 전략을 좀 보자면은 지금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45만 원대 이 정도 구간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
선두 포지션을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일단은 중국산 배터리 소재 사용에 대한 보조금 제한 법안이 미국 상원에 또 통과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2023년 이후부터는 우려국에서 조립 그리고 생산한 배터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단한다라는 내용이고 24년 이후부터는 우려국의 소재 부품을 사용한 배터리조차에서도 보조금을 중단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발표가 된 부분에서는 이 우려국이라는 게 결국에는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가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업계에서는 조금 시각이 좀 다른 내용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일단 양극재의 전 단계 물질 전구체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점이 좀 될 수가 있고 작년에 NCM 배터리 전구체 수입액 중에서 중국 비중이 94%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감이 있는 그런 법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2024년도까지는 중국산 소재 사용을 벗어나는 게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 이런 업계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또 하원을 통과가 된다면은 살짝 배터리 관련주들에서는 좀 부침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어쨌거나 성장성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는 이렇게 추세가 돌려놓은 상태라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신규 진입도 나쁘지 않다. 분할 매수 후 신규 진입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이 종목도 좀 괜찮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카카오페이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지수 편입 기대감. 요게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한 게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님 이게 7월말 주가 바닥을 찍은 건지 그리고 이걸 낙폭과대주로 보고 지금 바로 접근을 해도 되는 건지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바닥에서 살짝 돌려나가고 있는 추세를 만들고 있다. 추세 전환 LG 중이다. 엔솔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추세를 좀 전환하고 있는 모습, 바닥권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엔솔 좀 전에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발바닥에서 좀 무릎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치면은 네. 카카오페이는 발바닥에서 한 발목 정도 올라온 수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비유가 같아요. 좋네요. 추세적으로는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권을 머물고 있었는데 일단은 내일 12일 날 종목 변경 결과 발표가 나오고 31일 날 이제 리밸런싱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현재 MSCI 지수를 추정하는 전체 패시브 펀드 운용 잔고가 약 5조 원 정도, 4조 9천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은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추종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부분 인식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또 무조건적으로 MSCI 지수의 편입 또는 편출이 된다고 해서 종목의 호재, 악재 그리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편출이 되는 종목에서 편출 당일 그리고 종목의 이제 정기 변경 결과 발표가 나오는 날에는 쇼커버링이 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꼭 무조건 편입이 된다, 편출이 된다 해서 이 종목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현재 새롭게 좀 내일 편입 결과 발표가 나올 종목으로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편출 종목은 SK텔레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편입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카카오페이는 조금 엇갈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편입이 좀 힘들 것이다. 이런 내용 전망이 좀 우세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2대 주주였던 알리페이에서 블록딜을 통해서 일부 지분을 매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MSCI에서 어떻게 분류하느냐의 그 기준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전체 시가총액 그리고 유동 시가총액, 유동량 그리고 외국인 보유 가능 한도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몇몇 가지는 대부분 맞춰놓기는 했는데 이제 유동 시총 그리고 전체 유통 주식 수에 대해서 살짝 제한적인 부분이 카카오페이는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리페이 블록딜로 일단 유통 가능한 주식 수량은 18% 정도로 늘어나면서 이 부분은 요건을 갖췄습니다. 근데 2022년 5월 기준으로 MSCI 지수 편입
가입 유동 시총, 이제 전체 시총이 아니라 실제 유통되고 있는 그 유동 시총 가격, 컷오프 가격이 2.7조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현재 블록딜 이후에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유통 주식 수가 약 18%, 그리고 어제 전일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지금 약 9조 3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통 주식 수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총이 올라가야 되는데 당장에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상 이번 달에 이제 리밸런싱에서는 좀 편입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다음번에 11월 반기 리밸런싱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최근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은 21선을 좀 돌파하는 그런 단기 골든 크로스가 좀 만들어졌고,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보자면은 중장기적인 추세를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락 구간에 있던 주가가 저점을 잡아주는 쌍바닥을 만들고, 최근에 이 추세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우상향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살펴보자면은 외국인 수급은 그렇게 연속성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최근에 MSCI 지수의 가능성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기금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지수가 좀 견조한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 지금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1선 지지 여부, 약 68,000원 정도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눌림목에서는 공략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 21선 잘 파악하셔서 카카오페이 전략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성현 또 주식닥터의 주식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노란톡방 먼저 입장할 수 있는 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스마트폰에 카메라 앱 실행시켜 주시고요. 지금 보이는 TV 화면 QR코드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폰 상단에 나오는 웹사이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가능해요. 문자 참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프로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단문으로 웹사이트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곳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빨간맛 수익률 비법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5%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하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스윙 자리 검색식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깜짝 상품 또 하나가 있는데요. 세력주 매매 전략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게 뭔지도 알고 싶고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5%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50분 추첨 통해서 세력주 매매 전략 3일 이용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닥터스탁 시즌2 우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간 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동평균선 파헤치기라고 합니다. 정말 주식 투자할 때 이동평균선이 뭐예요? 어떤 것부터 봐야 돼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투자의 초보자 분들이시라면 이번 시간 정말 귀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 파헤치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우성현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3강 이동평균선 파헤치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동평균선 시작 강의를 지난주에 했는데 이동평균선의 정의와 구분까지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동평균선의 종류라고 하니까 뭐 5일선 아니야, 11선 아니야, 뭐 21선, 61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제 마지막에 이동평균선의 종류 요 부분을 좀
제대로 들으시면은 단기 매매 또 여러분들 단기 매매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꼭 필요한 꼭 설정 우리가 HTS든 MTS든 이렇게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 모두 이 종류만 잘 설정해 놓으셔도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으실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3강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복습을 또 해야겠죠. 지난주에 이동평균선의 정의와 구분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 기간 동안 주가 평균 값이다. 주가 평균 값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5일 또는 뭐 20일 그리고 60일, 120일, 뭐 240일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정해놓은 주가 평균의 값을 연결한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곧 이 이동평균선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현재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투자 심리가 매수세가 붙고 있는가, 그래서 우상향하는 추세인가 아니면 매도세가 더 강해져서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인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제가 1강에서 설명을 드렸던 매매 포지션, 내가 단기 매매자냐, 중기 매매자냐, 스윙 매매자냐, 장기 매매자에 따라서 이평선을 꼭 구분해서 써라. 무조건 책에서 배운 듯이 21선은 뭐 생명선이다, 61선은 추세선이다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단타 포지션이라면은 내가 단타에 맞는 이동평균선의 추세선, 생명선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스윙 매매자라면 스윙 매매자에 맞는 그런 추세선들을 이평선을 구분해서 꼭 쓰셔야 된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스윙 검색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일명하기로는 653 스윙 검색기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왜 653인지는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테고 단타로 계속 하루 종일 호가창을 보시면서 매매를 계속 하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한 달 정도를 보시면서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스윙 매매에 가장 편안하고 유리한 구간에서 있는 유리한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을 찾아주는 검색식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그 검색기가 바로 653 스윙 검색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제가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쓰는 이동평균선의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5일선 그리고 11선, 21일선, 63일선, 126일선, 252일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20일, 60일 이렇게 쓰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제가 쓰는 거니까 이 수치의 의미를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검정색 선이 바로 252일선입니다. 이 검정색 선이. 그리고 오렌지 선이 126일선입니다. 그리고 녹색 선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검정색 선이 252일선이고 이 녹색 선이 126일선 그리고 오렌지색이 63일선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맨 아래에서부터 맨 왼쪽에는 지금 1년 장기 입형, 6개월 장기 입형, 3개월 장기 입형이 이렇게 정배열 추세에서 점차 지금 63일선 3개월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했고 126일선 6개월 장기 입형선도 하락하면서 지금 역배열로 들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구간이라면 당연히 주가는 이 위에 머물러 있다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더 이상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계속해서 하락 방향이 아니라 이 구간을 잘 보시면 이렇게 좀 모이면서 점차 기울기가 하락의 기울기가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의 흐름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빨간색 선이 5일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5일선이 이렇게 해서 점차 올라오면서 이런 구간, 이 오렌지색과 녹색선, 즉 63일선과 126일선 사이에 있는 자리 또는 252일선과 126일선 사이에 5일선이 위치하는 자리 이런 구간들을 저는 653 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여기 이 선이 126일선 그리고 이 사이에 5일선이 여기에 있고요. 맨 아래에 63일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숫자를 따서 653 스윙 검색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윗구간까지 올라왔다면은 저는 256 스윙 검색기다 이렇게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구간에 올라오려면 당연히 이 653 자리를 지나쳐서 올라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느긋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빠르고 탄력 있는 매매를 원한다 하시면 이 구간 그리고 나서
난 좀 더 변동성이 있지만 조금 더 시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 252일선을 넘어선 이후의 변동성에서 자리를 찾는 그런 검색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스윙 검색기 이런 구간에서 여기 지금 653 그리고 256 구간에 있던 그런 종목들로 발굴이 되는 그런 검색기를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좋은 종목들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653 자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스윙으로 직장인분들 편안하고 가장 유리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검색식에서 어떤 종목들이 나왔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4일 공략주로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드렸거든요. 종목을 보시면 방송 중에 종목 전략을 제시해 드린 이후에 주가가 무려 43%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오렌지색 그리고 위에 녹색 선이 있고 빨간색 선이 여기 올라왔죠. 그럼 여기가 이제 653 자리입니다. 653 자리 이후에 상승이 크게 나왔고 조정을 보이는 자리,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렸고 여기서 주가는 43% 급등을 했다. 즉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도 이런 자리를 지나쳐 간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찾아주는 검색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음 종목으로는 두 번째 아이큐어라는 종목입니다. 7월 11일 날 제가 아이큐어라는 종목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위에 녹색 선이 있고 아래에 63일선이 있죠. 그리고 요 5일선, 빨간색 5일선이 여기까지 올라온 자리, 즉 여기가 653 자리에 있는 이런 자리의 포인트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을 직접 검색기가 알려주는 거죠. 나 이제 곧 출발할 거야, 곧 올라갈 거야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자리에서 종목을 알려준다.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653 자리 이후에 주가가 여기 이후부터는 쭉 올라와서 28%나 급등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시면은 버킷 스튜디오 제가 7월 26일 날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방송에서 종목 제시를 이후에 주가가 45%나 급등을 하면서 25%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653 구간 이후에 보시면 녹색 선 그리고 오렌지색 선 126일선 63일선 여기에 올라오는 이런 구간 있죠. 여기가 이제 653 자리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을 거치고 나서 장대 양봉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무려 40%나 급등을 했다라는 점을 또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찾아주는 653 자리 스윙 검색기 받아보실 분들은 계속해서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제가 스윙 검색기에서 발굴이 된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다날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보시면은 지금 녹색 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오렌지 선이 이렇게 내려왔죠. 아직 여기까지는 못 올라왔습니다. 이 구간 사이에 올라와야 이제 빨간색 선이 5일선이 이렇게 올라와 주면은 653 자리에 속해 있죠. 그러면 얘는 63, 21일선 그래서 351 자리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워낙에 지금 종목의 기준봉이 잘 섰고 21선을 5일선이 뛰어넘는 돌파하는 그런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지금 21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는 21일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라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한두 개 정도 나와주면서 653 자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653 자리보다는 조금 더 기간 투자를 하시면서도 큰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가격 전략 보내드릴 거니까 보이시는 곳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동평균선의 종류에 대해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할 텐데 어떤 내용이냐,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5일선, 11선, 21선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특히나 단기에서 단기 스윙 한 5일에서 10일 또는 10일에서 20일 한 달 정도까지 보시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가셔야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평선이라고 다 같은 이평선이 아니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동평균선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좀 쓰실 수 있는 그 이평선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단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지수 이동평균선, 마지막으로 가중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단순 이동평균선
그리고 지수 이동평균선, 가중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웬만한 것에서는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줍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를 하시는 분들, 실제로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이것의 개념을 알고 있고 이것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많이 한다라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보시면 차트를 이렇게 켜보시면 컴퓨터 HTS를 통해서 차트를 한번 켜보시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일부러 본인께서 이 지표 이름이 나오지 않게끔 지워놓지 않는 이상은 이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뭐 가격도 나오고 종목 이름도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화면을 크게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종목 이름이 있고 종가 단순 그리고 50, 20, 60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는 뭐 5, 20, 60, 120, 240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종가 단순이라고 써 있죠. 요게 바로 이평의 종류가 지금 종가 단순 이평. 단순 이평선이 적용이 된 차트다. 요거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차트 상단에 요 부분을 꼭 눌러서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온다. 자,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요런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셔서 이평 종류 여기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단순, 지수, 가중 이평 요런 화면이 또 뜨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 정도는 저도 쓰지 않으니까 모르셔도 되고 단순 이평, 지수 이평, 가중 이평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정도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주가 흐름에 대한 반영이 얼만큼 되어 있느냐 요 차이가 단순, 지수, 가중을 나누는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주가 흐름에 대한 반영의 차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최근 주가에 대한 민감도, 민감도가 뭐냐 최근 주가에 대한 민감도 그래서 가중 이평이 민감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지수 이평, 그 다음 단순 이평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최근 주가에 대한 민감도가 뭐냐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에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A 학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학생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3학년.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성적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겠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1학년 때는 이 친구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뭐 95점이었습니다. 1학기 그리고 98점이었다. 근데 2학년 때는 조금 나태해져서 이 친구가 좀 놀았어요. 70점대로 내려갔습니다. 65점대.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놀다 보니까 계속 놀고 싶어서 더 안 좋아졌습니다. 뭐 55점대. 뭐 50점대 이렇게 낮아졌는데 전체 평균을 내보니까 뭐 대충 한 80점, 70점 나오나요? 75점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 3년 동안 평균이 75점이기는 하지만 최근 3학년 때는 굉장히 성적이 많이 안 나온 친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단순하게 이거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성적을 단순하게 1, 2, 3, 4, 5, 6을 다 더해서 6으로 나눈 거. 단순하게 1부터 6까지 더해서 나누기 6을 한 수치가 나온 게 바로 단순 이평의 개념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지수 이평은 뭐냐? 3학년 때 가장 안 좋고 2학년 때 그 다음 안 좋고 1학년 때가 가장 좋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점차 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도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최근 성적을 조금 더 많이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가 33%가 아니라 이 3학년 때 성적을 한 50%를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한 30%, 얘는 한 20%를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평균을 나눠봤을 때 이 단순적으로 계산했을 때 75점이었다. 그러면 이 친구의 이 비중대로 간다면은 평균이 더 낮아지겠죠. 예를 들어 한 60점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최근에 안 좋아졌기 때문에 더 낮겠죠.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게 지수 이평이겠죠. 그럼 가중 이평은 좀 더 강하게 그 민감도를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최근에 넌 못했으니까 최근이 한 70%를 반영할 거야.
그리고 여기가 20%, 여기가 10%, 뭐 이 정도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평균 성적은 50점대로 내려가겠죠. 그럼 최근에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못한 성적이 50점이 이 친구의 평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느냐, 조금 최근 거를 반영을 좀 해주느냐, 최근 거를 가장 많이 땡겨서 반영을 해주느냐, 이게 바로 단순, 지수, 가중, 이평의 종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우리 지수, 또 종목, 가격에 대한 이평선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점차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점점 내려간 것을 반영을 해서 이평선이 움직여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가격들을 다 더해서 단순하게 그냥 나눠서 알려주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또는 단기적인 관점, 아까 말씀드렸던 1, 2주에서 한두 달 정도까지의 관점에서는 단순하게 나누는 것보다는 지수 이평, 조금 최근 거를 반영을 많이 해주는 이 지수 이평이 훨씬 더 유리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가중 이평을 쓰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가중 이평은 너무 반영을 많이 해버려요. 그래서 정말 초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가중 이평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인 단기 매매, 수익 매매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수 이평을 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예시로 좀 들어볼 텐데요. 루닛이란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5일선의 움직임의 방향을 좀 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종가 단순 빨간색 5일선, 종가 지수 파란색 5일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은 단순 이평의 5일선인 거고 파란색은 지수 이평의 5일선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좀 보자면 파란색이 지수 이평이죠. 파란색은 여기까지가 하락 구간이었고 여기서는 누웠고 여기서는 벌써 올라가는 것을 보이실 거예요.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 선 5일선은 요날까지도 하락 구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때요? 여기서 이미 시세를 주기 시작했고 여기서 상승으로 바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가 더 늦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차이에 수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5%, 10% 이렇게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고 가는 게 단기 매매인데 이렇게 하루 이틀 더 늦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이평선보다는 조금 더 내가 반응을 빨리 할 수 있는 지수 이평선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순 이평과 지수 이평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방송에서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한국가구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국가구는 제가 7월 11일 날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가구는 제가 요날 말씀을 드렸고 요 구간 안에서 이제 매수 포인트가 잡힌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방송 제시 이후에는 주가가 약 25%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 요 종목을 그럼 왜 가지고 왔냐? 좀 보겠습니다. 단순 이평으로 이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요 구간만 일단 보겠습니다. 요 구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구간을 보면 오렌지색의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중기선, 61선. 제 차트에서는 63일선입니다만 61선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한번 보시면 단순 이평에서 봤을 때 여기 구간의 63일선은 이렇게 아직까지 상승 구간에 있죠. 하지만 이 지수 이평에서의 61선 방향은 어떻습니까? 하락 구간에 있죠. 그러면 얘는 이미 주가가 하락하면서 내려가고 있음에도 중기 이평선은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 힘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종목은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는데 중기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아직 다시 한번 반등의 힘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수 이평, 최근에 주가를 반영을 좀 더 해줘가지고 나타내는 이 지수 이평 같은 경우는 이미 하락에 접어들었다는 걸 알려줬고 그 이후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하락이 크게 나왔죠. 보이시나요? 그러면 상승 구간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이평, 요 구간을 좀 확대해서 보자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63일선의 흐름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일선 여기 오렌지색이 이렇게 하락 구간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선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 이후에
21선을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에서 61선에 가로막혀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 꼬리 달고 내려왔고 음봉 캔들이 2개나 63일선에 맞고 떨어졌다. 요게 단순 이평의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단기 5일 이평선은 상방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61선은 아직까지는 하방이다. 그리고 이 61선의 저항을 주가가 맞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렇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고 매수 관점에서 포지션을 잡아보실 분들은 이게 요거를 돌파하고 나서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잡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지수 이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이평 똑같은 구간이죠. 똑같은 구간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일선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눕기 시작하면서 횡보합니다. 횡보하고 5일선은 똑같이 골든크로스 이후에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상승. 그런데 어때요? 아까는 여기 밑에 음봉 캔들이 이렇게 2개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지수 이평으로 보니까 주가가 돌파를 해버리고 어때요? 음봉 캔들이지만 아래 꼬리에서 63일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 이평과 지수 이평의 차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수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가능한 해석은 어때요?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하고 있다. 5일선이 63일선을 골든크로스, 여기 나왔죠? 골든크로스 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주가는 61선의 지지를 잘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 이평을 쓰셨던 분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래에서 잡으신 분이라면 얘는 좀 더 갈 가능성이 있고 63일선 추세선도 상방으로 지금 돌아 나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또 5일선이 중기 이평선을 골든크로스하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지지하고 있네. 그럼 조금 더 보유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보자.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15%가 상승이 돼 있고 지금도 오히려 241선, 제 차트에서는 252일선을 돌파하고 또 지지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뭐다? 단기 무조건 지수 이평, 단순 이평보다 지수 이평이 좋다. 지수 이평을 무조건 이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률적인 부분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지만 그 구간에서도 단기 트레이딩, 특히나 짧은 매매 구간 하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스윙 관점에서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단순 이평보다는 지수 이평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평성 종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단순 이평과 또 여러 가지 종류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성현 전문가가 마련한 특별한 선물들도 있습니다. 빨간맛 수익률 궁금하신 분들 샵 3772 5%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분들 무란톡방 입장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스윙자리 검색식을 드리겠습니다. 우성현 전문가님의 그 스윙자리 검색식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샵 3772로 먼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깜짝 상품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력주 매매 전략을 좀 경험해 보고 싶으시다고요. 세력주가 무엇이냐, 그리고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우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세력주 매매 전략 3일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2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식 투자 종목 싸움이 아닐까요? 요즘 특히나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또 중요합니다. 종목이. 전문가님, 오늘 들고 오신 또 공략주 정말 궁금한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도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한 종목은 최근에 지금 핫하게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 신조어에 맞는 네. 그런 종목 중에서 거기에 태조 이방원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풍력 관련주로 한 종목을 들고 왔고, 또 한 종목은 최근에 지금 폭우 수해 피해가 폭우세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와 네. 관련돼서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니슨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그런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과 관련된 종목 중에 풍력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기를 제조하고 판매, 그리고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드릴 텐데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장기적으로 지금 2020년 약 8월, 9월 달에 고점이었던 7,910원을 지금 찍고 장기적인 추세 하락 구간에 지금 접어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하락 추세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런 상단과 하단을 오가는 이런 박스권, 하락 박스권 안에서 점차 상단에 박스권 상단에 주가가 부딪히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기준 캔들이 하나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5일선이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구간까지 같이 나온 이후에 지금 5월달, 6월달에 좀 지수가 강하게 좀 밀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한번 꺾이는 흐름이 좀 나와주기는 했습니다. 꺾이는 흐름에서도 주가 지수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현재는 우상향 되고 있는 저가가 고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승 박스 안에 좀 들어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광 그리고 수소 오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풍력 관련주들이 또다시 한번 순환매 적인 측면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의 매수 포인트는 2,800원에서 2,650원 구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가 2,825원이니까 2,800원 밑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목표 가격은 1차 목표 가격은 바로 앞전에 상승을 했었던 이런 구간 3,100원 라인 1차 목표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목표 가격은 요 위를 앞에 지금 6월 8일 날 매집봉이 하나 큰 게 떠 있는데요. 요 구간을 넘어가는 3,310원 목표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2,400원 잡아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돌파했던 요 박스권, 최근에 돌파한 박스권 상단이 지지가 잘 나오는지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다음 종목은 좀 전에 수혜 폭우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엔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환경 서비스 기업, 폐기물 등 수집, 운반, 처리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우로 인해서 지금 난리가 많이 났는데 이런 폐기물들 그리고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처리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종목을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8월 9일 날,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서울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화요일 날 장 초반에 9%대 갭상승을 크게 출발을 하고 지금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큰 매집봉으로 제 눈에는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이 앞전 물량을 한번 소화하는 그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매수 가격은 8,750원에서 8,500원 라인,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매수 범위 안에 있으시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9,550원, 요날 8월 9일 날에 시가 부근을 돌파하는 라인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목표가 1,300원, 손절가는 8,260원 라인 잡고 타이트하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공략주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풍력 관련주인 유니슨, 두 번째로는 또 폭우 관련주 코엔텍까지 여러분들 전략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장을 좀 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간략하게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이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오늘 밤에는 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쉽게도 국내 지수는 지금 추세 돌파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나스닥 선물이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한다면 내일 국내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상단 돌파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 눌림목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태조 이방원 순환매가 계속 돌 수 있으니까 눌림목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목 공략하시면서 태조 이방원 관련주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스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 5시에는 또 오늘장 내일장에서 오성현 전문가님 못다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너튜브에 오늘장 내일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시간 또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행복한 또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